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성입니다. 오늘도 사랑에 대한 책을 리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쇼팽의 연인으로 유명한 조르드 상드가 쓴 동화적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조르드 상드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쇼팽 음악을 좋아하고 쇼팽의 피아노 곡도 그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들었는데, 실제로 조르상드가 단지 그 유명 인사의 연인이라는 것보다는 소감문으로도 아주 유명하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쌍둥이 둘하고 랭드리하고 실비네죠. 그리고 이 제목에서 이제 나오지만 주인공은 사실 빠떼뜨입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마들렌,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쭉 나오는데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동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졸상들은 아까 책 표지에서 보여준 때가 전성기는 아니죠. 한 30대였을 때고, 이때는 거의 60대 정도였을 때의 사진입니다. 뭐 여전히 우아하죠. 기품 있고. 70까지 살았으니까 당시로서는 뭐 장수한 셈이죠. 조르주는 파리에서 출생을 했지만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요. 어머니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시골로 갑니다. 할머니도 뭐 자녀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8이 되는 해에 뒤르방 남작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르 상드의 아버지가 폴란드 왕족 계통이었어요. 우연하게도 쇼팽의 아버지는, 쇼팽은 폴란드 출신이죠. 어머니가 폴란드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좀 뭔가 겹치는 게 많네요. 하지만 몇 년 안 돼서 별걸 하죠. 이때가 04년생인데 31년에 별걸 했다고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이었죠. 한 10년 정도는 같이 살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이들과. 그 이유는 그녀의 삶이 시작되죠. 어릴 때는 보통 부모님의 뜻 혹은 조르드 상드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뜻대로 살았을 거고, 결혼해서는 이 당시 19세기니까요. 남편이 뜻대로. 하지만 이혼한 다음에는 뭐 눈치 볼 사람이 사실 없죠. 그래서 어 당시는 여성의 그 사회 활동이 상당히 제약되었었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문필도 많이 하고 사교 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2천 명의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고 해요. 쇼팽하고도 9년을 단순 교제가 아니고 연인 상태로 지냈는데, 쇼팽보다 나이가 좀 많죠. 한 10살까지는 아니고 한 8년, 7년 정도 연상의 여인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사랑의 요정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서관문, 편지가 훨씬 더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사랑의 요정을 읽으면서 나름 필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부터 보면은 나오는 거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보통은 큰애가 더 작거든요. 약하고.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랭드리가 큰애인데 형인데 힘이 더 세고, 실베네는 좀 더 감성적이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identical twins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수정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는 없어요. 성이 만약 다르다면 남자 여자 쌍둥이라면은 이란성이죠. 두 개의 수정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애들도 뭐 좀 뭐랄까 일란성이긴 한데 달라요. 큰애는 고기를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둘째는 반대로 야채를 좋아하고 글을 잘 씁니다. 말 잘하고.
예 이때는 태어날 땐 유복했는데요. 14 살이 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튼튼한 형이 다른 쪽에 더부살이를 갑니다. 오신 것 같은 거죠. 일단 입도 줄이고 가서 돈도 일부 좀 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제 실빈의 동생이 좀 감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가출 형태로 돼서 랭들리가 그걸 찾으러 가면서 드디어 빠떼트가 나옵니다. 자 제가 왜 빠떼트를 주인공이라고 했냐면은 원제가 라 빠띠트 라 뿌띠트 빠떼트예요. 그러니까 뿌띠트는 어 어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르 빠띠 프랑스니까 예 르 라 빠띠 빠떼 그러면은 어린 작은 라는 여성형 정관사고요. 그래서 빠띠뜨가 저는 주인공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처음 시작은 쌍둥이한테 시작하지만 아까 그 랭들리가 형이 동생을 찾으면서 동생이 인제 숲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헤맸거든요. 숲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근데 빠떼뜨 같은 경우는 숲에 사는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르드 상드랑 비슷하죠.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누추한. 누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르드 상드도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랑 살았으니까요. 어 별로 그렇게 예쁘거나 부유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누추했죠. 숲속에 살고. 하지만 이 빠떼이트가 도와줍니다, 동생을 찾도록. 그래서 찾고 대신 뭐 부탁을 하나 들어 주기로 하죠. 그런데 그게 언제 됐냐면은 마을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축제가 유일한 낙이었을 텐데 보통은 뭐 추수 후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때라든지.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인제 빠떼트가 자기와 춤을 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랭들리는 예쁜 마을 최고 인기녀인 마들렌과 춤을 추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약속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떼트와 춤을 추고 그걸 보는 마들렌도 역시 랭들리가 아마 최고 인기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랭들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그것도 자기보다 예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누추한 소녀와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해코지를 좀 하죠. 그러니까 마들렌은 인제 자기의 강점인 외모에 주력한 거였고 빠떼뜨도 어찌 보면 자기의 강점인 어떤 뭐랄까 능력이나 아니면 성 착함 거기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들렌의 인 으로 인해서 빠 어 이 뭐죠? 부모님이 "아 걔는 뭐 가난한 애니까 뭐 멀리해라."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빠떼뜨가 랭들을 위해서 마을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거는 사브리나인가요? 그 영화랑 좀 비슷하죠, 어찌 보면. 물론 이 책이 더 먼저 나왔습니다. 19 세기에 나온 거고 이 책은 조르 상드가 거의 50 다 돼서 쓴 책이기 때문에 19 세기 중반에 쓴 책이고요. 그에 비해서 사브리나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요. 무성 영화 때 나왔 첫 건 그랬고 나중에 유성 영화에 때도 나왔죠. 그런데 이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떼뜨가 어 돌아옵니다. 우아한 여인으로 자기 자신이 예 외모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 내모를 가꿈으로써 그게 인제 기쁨이 나오죠. 이 소녀도 보면 뭐랄까 뭐 좀 돈이 많아 보이거나 이 그림도 아니면 뭐 예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나름대로 좀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는 이 빠떼뜨가 나름 뭐 적어도 평균 정도 이상은 되게끔 향상을 했고 두 번째 할머니가 많은 돈을 물려줍니다. 할머니가 사실 돈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보통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그 쌍둥이 아빠처럼 뭐 아니면 뭐 귀족
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어 예전에는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해서 마녀라고 많이 놀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했던 것들이 약초나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랄까 의사 같은 거죠. 예전에 보면 한약방 같은 게 있었잖아요, 시골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간호조무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 부유해지고 뭐 적어도 누추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예쁘지는 않았지만 나름 좀 뭐랄까 기품이 있게 돌아오니까 이 쌍둥이 아버지도 인제 허가를 하죠. 그래서 행복하게 끝났다는 게 이 동화적인 소설의 마무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온 외모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소시적에 철이 없었을 때는 참 외모에 많이 끌렸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도 철은 없지만 그래도 좀 철이 든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쁜 거보다는 능력이 중요하고 혹은 예쁜 거보다는 화려한 거보다는 마음이 착한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 파테트가 어 그 약혼을 사실 했었어요. 둘 사이에. 그 쌍둥이 형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도시로 가죠. 왜냐하면은 그 쌍둥이 형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리뷰한 그 아트 오브 러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은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인 정의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은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동료를 위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파테트처럼 자기가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뭐 목숨을 버린 건 아니지만 어 그 지역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읽을 때마다 저는 뭐랄까 터칭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해요. 그런 면에서는 조르 상드도 좀 잘 글을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참 짧고도 재미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 말고도 소감문이 아주 좋다는데 저는 그건 못 읽어 봐서 얘기는 못 하겠고 조르 상드와 쇼팽과의 관계는 연상이어서 어쩌면 모성애적인 관계라고도 합니다. 뭐 상관없죠. 좋다는 것은 꼭 어떤 뭐랄까 사람이 좋은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시하자.' 그래서 제가 내면을 향상 못하면 '외모라도 좀 떨어뜨리자.' 그게 저희 집사람이 유일한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주요 컴플레인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내면 외모는 그대로 하더라도 내면을 많이 향상시키도록 노력했 했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